와, 풍경이 정말 너무 좋네요. 한국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사진으로 보셨을 그 유명한 여행지인데 혹시 여기가 어딘지 다들 눈치채셨나요? 평소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라면 바로 고개를 돌려버렸겠지만 이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은 저의 이 공포마저도 극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이 조금 흐려서 그런지 무언가 안개가 낀 듯해요. 선명하지는 않은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 오히려 더 묵직한 운치가 있네요. 짙은 회색빛 도시가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발 아래로 쫙 깔리는 이 풍경. 직접 눈앞에서 마주하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발 아래를 내려다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탁 트이고 고민이 싹 사라지는 느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아마 내 머릿속을 꽉 채우던 복잡했던 생각들이 저 아래 빌딩들처럼 아주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그럴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 아래 수많은 빌딩 중에 작은 아파트 한 채만 제 명의로 되어 있어도 당장 사표를 던지고 세계 여행을 떠날 텐데 말이죠.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면서 갑자기 서글퍼집니다. 그런데 얄팍한 제 지갑 사정만큼이나 이 아름다운 절경 뒤에도 꽤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행객들에게는 빅토리아 피크로 더 유명하지만 현지인들에게는 태평산이라는 소박한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리는 이곳. 홍콩에서 가장 높은 이 삼봉우리는 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게 된 걸까요? 이곳은 1842년부터 시작된 영국 식민지 시대, 특히 1904년에 제정된 법으로 인해 오랫동안 오직 유럽인들만 이 산 정상에 살 수 있었던 특권의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중국인 현지인들은 이곳에 집을 짓기는커녕 서양인들이 타는 가마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 가파른 길을 땀 흘려 오르내려야만 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지쳐서 택시 앱부터 켜고 보는 저 같은 현대인에게는 상상만으로도 무시무시한 형벌이 아닐 수 없네요. 하지만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러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누구나 이 피크 트램을 타고 올라와 식민지 시대 통치자들이 내려다보던 이 숨막히는 절경을 자유롭게 카메라에 담을 수 있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역사를 겪었기에 식민 통치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전 세계 여행객들이 사랑하는 명소가 되었다는 사실이 어딘가 모르게 깊은 공감과 묘한 통쾌함을 불러일으킵니다. 홍콩을 자주 오시는 분들이라면 야경을 즐기는 각자만의 비법이 있으실 텐데요. 산에서 내려다보기, 해안가에서 올려다보기, 아니면 분위기 좋은 루프탑에서 칵테일 한잔하기. 저는 이러한 방법들 말고 조금 색다르고 낭만적인 방법으로 홍콩의 밤을 즐겨볼까 합니다. 자, 이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하고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고소공포증 때문에 급하게 핑계를 대고 도망쳐 내려가는 건 절대, 진짜 절대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벌써 눈치채신 분들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페리를 타고 바다로 나가 배 위에서 이 화려한 야경을 즐겨보려고 해요. 선착장에는 내향인인 제가 공포에 떨 만큼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있더군요. 이러다간 배를 타기도 전에 사람에 치여 기가 다 빨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 찰나 어디선가 한국말이 들려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봤습니다. 한국인 가이드분이 일행분들에게 기가 막힌 야경 스팟이 있으니 빨리 따라오시라고 은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탑승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덕분에 배 1층 앞쪽 명당 자리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죠. 시원하게 뺨을 스치는 바닷바람, 화면 너머로도 느껴지시나요? 뱃머리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함께 바다 냄새가 훅 밀려 들어오니 복잡했던 인파 속에서 꽉 막혔던 숨통이 이제야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탄 이 낡은 배는 홍콩섬에서 침사추이로 향하는 스타페리입니다. 고개를 들어 앞뒤를 번갈아 보면 빌딩들이 내뿜는 불빛들이 일렁이는 수면 위로 비치며 아름다운 반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기 바다 한가운데를 유유히 지나가는 배 보이시나요? 붉은 돛을 활짝 편 옛날식 목선이 화려한 빌딩 숲을 배경으로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이 마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배 위에서 찰랑거리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이 건물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레이저빛을 보고 있으니 참 운치 있고 좋네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다음에 홍콩에 오신다면 이렇게 페리 앞자리에서 야경 구경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화려한 야경만을 구경하려고 홍콩에 온 건 아니었어요. 이 불빛 뒤에 묵묵히 가려져 있던 낡고 좁은 서민들의 오랜 터전이 곧 철거되어 영영 사라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아쉬운 모습을 영상으로나마 남겨두고 싶었죠. 자, 그럼 그곳이 과연 어떤 풍경이었는지 잠시 시간을 아침으로 되돌려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색이 약간 바랜 무지개색 외벽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네요. 파스텔 톤의 노랑, 주황, 파랑이 겹겹이 쌓인 아파트 건물이 흐린 하늘 아래 서 있는 모습은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기분을 묘하게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잠시 내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오래된 시멘트 벽과 세월이 깊게 밴 낡은 페인트가 이 색감과 자연스럽게 섞여듭니다. 농구장 코트 위에서는 둔탁한 공을 튀기며 노는 아이들, 테니스를 치고 있는 가족들과 동네 분들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들이 보이네요. 한국 분들에게 예쁜 사진 스팟으로 알려져서 그런지 이곳을 찾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무릎 연고를 아낌없이 기부해가며 친구들의 인생샷을 찍어주려는 여성분들의 헌신적인 희생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베란다마다 널려있는 빨래들과 빽빽한 창문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체 이곳은 왜 낡은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색감을 가지게 된 걸까요? 이곳은 1962년부터 64년 사이 영국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홍콩의 오래된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중국 내전을 피해 수많은 난민이 좁은 홍콩으로 밀려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식민정부가 그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산비탈과 빈 공터에 급하게 지어올린 생존의 터전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름은 초이홍으로 무지개 마을이라는 뜻인데 1994년 대대적인 외벽 리노베이션 때 밝은 무지개색을 칠하면서 지금의 아이코닉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고단하고 팍팍한 서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활기와 희망을 주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해요.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을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훗날 세계적인 인스타그램 핫플이 탄생했으니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화려한 사진 이면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밥을 짓고 땀 흘리며 살아낸 눈물겨운 일상이 켜켜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농구장 스탠드에 앉아 이 낡은 건물을 바라보니 우리가 어릴 적 뛰어놀던 좁은 골목길이 기억나면서 왠지 모를 뭉클함이 느껴지네요. 아쉽게도 정부의 재건축 계획에 따라 2028년부터 철거가 시작되어 이 빛바랜 무지개도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하니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조용하고 낡은 일상을 뒤로하고 이번엔 좀 열기가 있는 장소로 가볼게요. 지하철 출구를 빠져나와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에그타르트와 달큰한 밀크티 냄새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뒤섞여 훅 밀려오네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리, 오토바이 경적 소리, 그리고 머리 위를 어지럽게 쏘놓은 간판 불빛들에 눈과 귀가 다 얼얼할 정도입니다. 습한 공기가 피부를 끈적하게 감싸고 사람들로 꽉 찬 도로가 눈앞에 펼쳐지네요.
레이디스 마켓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곳 몽콕 한복판에서니 이 정신없는 혼돈 속에서도 형용할 수 없는 특유의 묘한 감성이 느껴집니다. 이 거리 전체가 뭔가 색감이 아주 진한 느낌도 드네요. 이래서 다들 홍콩 감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서민들의 거대한 노점 상권으로 유명했는데 제가 길을 잘못 찾은 건지 아니면 이른 낮이라서 그런지 노점상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도 여전히 홍콩 감성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거리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이곳 상인분들이 처음 부르는 가격을 깎지 않고 그대로 샀다가 귀국 후 아내에게 등짝을 맞아 척추가 반으로 접힐 뻔했다는 슬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설마 요즘 시대에도 그런 목숨 건 흥정이 필요하진 않겠죠? 이곳은 처음에는 값싼 여성용품을 많이 팔아서 레이디스 마켓이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지금은 가짜 명품 시계부터 옥팔찌, 조잡한 전자제품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만물상이라고 합니다. 학창시절 비디오 테이프로 빌려보던 홍콩 영화 속 밤거리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주인공이 담배를 물고 스쳐 지나가던 바로 그 골목 특유의 어둡고 끈적한 분위기가 지금도 이 거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도 옛날 영웅본색의 장국영님을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하필 장국영 사생팬인 친구에게 엄청 맞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 얼굴이 장국영님과 가장 안 닮았다는 이유로 유독 얼굴 위주로만 맞아서 몹시 속상했던 씁쓸한 기억이 나네요. 지금 홍콩 도심 한복판에는 번쩍이는 쇼핑몰들이 가득하지만 몽콕의 상인들은 이렇게 좁은 골목에 천막을 치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겠죠. 이런 생각을 하며 덥고 습한 거리를 걷고 있는데 마침 눈앞에 에어컨이 아주 빵빵하게 틀어진 식당이 보이길래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쏜살같이 가게 안으로 피신했습니다. 이왕 들어온 김에 갓 구운 따뜻한 에그타르트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세상에 너무 맛있네요. 알고 보니 유명한 맛집이라고 합니다. 바삭한 페이스트리 사이로 부드럽고 달콤한 계란 크림이 사르르 녹아내리면서 걷느라 지친 다리의 피로를 싹 씻어주네요. 진하고 쌉쌀한 홍콩식 밀크티를 시원하게 들이켜는 이 순간 화려한 금융도시 이면에 숨겨진 진짜 홍콩의 맛을 제대로 삼키는 기분이었습니다. 복잡한 시장통을 벗어나 해안가로 나오니 시원한 바닷바람이 이마의 땀을 부드럽게 식혀주고 지나갑니다. 탑 트인 시야와 함께 바다 냄새가 코를 채우고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여객선의 무겁고 긴 백고동 소리를 들으니 홍콩에 있다는 게 더욱 실감나네요. 머릿속에 저는 양조위처럼 우수에 찬 눈빛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렌즈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순간 현타가 세게 왔습니다. 발밑에서 찰랑거리는 파도 소리가 도심의 소음을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여러분은 홍콩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처럼 90년대 홍콩 영화의 낭만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테고 번쩍이는 금융도시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해안 산책로, 침사추이 산책로는 단순히 바다를 구경하는 평범한 공원이 아닙니다. 저 바다 건너편 홍콩섬의 고층 빌딩들은 아시아 금융의 심장이자 서양의 자본이 들어와 쌓아 올린 현대 홍콩의 상업 자본주의를 보여줍니다. 반면 제가 걷고 있는 이 스타의 거리는 장국영, 성룡으로 대표되는 홍콩 영화의 황금기, 즉 아시아 대중문화가 전 세계를 매료시켰던 역사가 바닥에 손도장으로 새겨진 곳이죠.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7년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던 역사적인 세기의 이벤트를 아마 뉴스로 지켜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당시 수많은 홍콩 사람들이 불안감에 떨며 이민 가방을 쌌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좁은 땅은 서양의 자본주의와 동양의 전통 생활 방식이 결합된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바다 건너에 보이는 저 화려한 마철로들과 반듯한 서양식 건물들, 그리고 이전에 채용촌과 몽콕에서 보았던 사람 냄새나는 일상들이 이 도시 안에서 참 조화롭게 섞여 있습니다. 서양과 동양, 자본과 전통이 팽팽하게 마주보면서도
결국 하나의 풍경으로 공존하는 곳. 홍콩이 가진 이 극적인 대비가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 다들 이래서 홍콩 여행을 그리고 이 거리를 그렇게 좋아하나 봅니다. Always trying to be cool, trying to be those bad guys, smoking cigarettes behind the school.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허물어지고 화려한 조명은 언제든 다른 빛으로 대체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도시에 스며든 사람들의 체온과 역사 위로 쌓아 올린 이 독특한 감성만큼은 쉽게 바래지 않을 것 같습니다. When we were young.